안녕하세요. 동동행합니다. 방금 전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세력이 만든,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큰 손이 갑자기 큰 돈을 들여서 어떤 특정한 주식을 삽니다. 그러면 그 종목은 결국 밑에 이제 큰 거래대금 혹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이렇게 장대 양봉 혹은 긴 윗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캔들이 이렇게 출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저는 그 캔들이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는 자리 혹은 그 이제 220선 1년의 평균 값을 이제 올려내서 횡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그 긴 윗꼬리 캔들은 세력이 만든 착한 윗꼬리 캔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, 저는 그 100%가 없죠, 주식에는.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, 그렇지만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준을 한번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매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이 캔들을 가지고 한번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. 자,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2개월 이상 이제 횡보한 거면 더 좋겠다. 그리고 거래대금을 이전보다 월등히 큰 거래대금이 경신되는, 그리고 윗골이 길게 떨어지는 만들어진 그런 양봉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한번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가장 좋은 거는 1번과 2번의 매수 자리를 만들었을 때 수익 낼 가능성이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많더라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, 즉 이렇게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전에 없었던 거래,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빵 터지는 큰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만들어졌을 때, 이때 그 이 기준봉의 시가에서 매매하자, 혹은 5일선, 이 캔들의 5일선쯤 자리에서 매매를 하자, 아래에서 매매하자.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, 그리고 어떤 돌파하는 자리고 이제 날아갈 만한 자리라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캔들 혹은 그 다음 혹은 다음 세 개째 캔들이 5일선 아래에 이렇게 주가가 위치했을 때 매매하자.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차트의 흐름이나 어떤 그런 거에 좀 익숙한 분이라면 이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텐데, 초보자에게는 때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일단 1번과 2번을 일단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자, 효성 ITX죠. 효성 ITX는 보시는 것처럼, 자, 이전의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이 박스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올라가다가 옆으로 길게 횡보,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인데, 자, 이 저점을 훼손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. 결코 이제 좋은 모양은 아니죠. 자, 근데, 자, 보시면 이제 돌파하고 난 뒤에,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가 만들어지죠. 횡보를 하는데, 고점과 저점, 고점, 저점, 이렇게 뭔가 형성이 되었죠. 그럼 이 전 저점을 다시 지지해주고, 그 다음에 고점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나면 이 전 고점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한번 삼을 필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거래가 강하게 터지면서 윗꼬리가 터졌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이 캔들의 시가 혹은 5일선 가격, 즉 이 캔들의 시가가 여기죠. 그리고 5일선이 대략 이 자리입니다. 그러면 이 종목의 그 다음 캔들이나 그 다음 캔들,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캔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건데, 자, 첫 번째 캔들, 자, 그 다음 나온 캔들도 이런 아래 꼬리가 여기를 이제 허락을 했죠. 그 두 번째 캔들도 이 시초가에 벌써 허락을 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이 시초가에 우리가 매매를 했다면, 이 캔들이 시초가까지 기다렸다 매매를 했다면, 단기적으로 이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냐면 15%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. 아니면 이 전 고점의 자리, 이 자리까지 우리가 딱 만들어 놨다면은 대략 한 11%, 즉 한 10%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 만약에 내가 좀 잘 매매를 못해서 이 5일선 정도쯤에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이 고점까지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? 대략 8%, 그러니까 뭐 한 세금 빼고 하면 5%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죠. 불과 그 다음날 매수를 해서 하나, 둘,
3일 만에 혹은 여기서 매수했다면 하나, 둘, 이틀 만에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런 캔들을 기준봉 삼아서 강하게 돈이 들어왔을 때 뻥 치고 들어왔다가 자 밑으로 한번 눌렸을 때 이런 자리를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은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.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. 자,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. 만약에 또 내가 차트를 보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가 아니라 이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, 그리고 횡보가 여러 번 만들어져서 이 상단을 세 번, 네 번째, 다섯 번째 두드린 자리에서는 이 돌파까지도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거죠. 네. 자, 이 종목은 뭐 두 번 정도 상단 찍고 자, 세 번째 돌파하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무너졌어요. 그 시장도 안 좋을 때는 이런 단기 매매도 사실은 우리 계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,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이그젝스도 한번 볼까요? 자, 제가 이제 이 검색기를 돌려가지고요, 이런 자리, 거래가 동반되어서 긴 윗골이 나온 자리들을 검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한번 그냥 랜덤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그 중에 자, 여기 울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이 울고 있는 마크는 실패한 자리입니다. 샀을 때, 매수했을 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리들을 이제 우는 자리로 이렇게 우는 모양으로 눈으로 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웃고 있는 거는 성공한 거예요. 웃고 있는 거 성공. 그리고 이제 이런 땀을 흘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자, 이런 것들은 1번과 2번, 그러니까 시가, 기준 캔들의 시가와 5일선 가격에서 매수가를 주지 않고 그 다음 날에 5일선 자리 아래는 자리를 줬던 애들입니다.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낮은 가격에 사지 못한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땀을 이렇게 흘리는 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 땀을 흘리고 있는 이 웃는 모양들도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. 다만 내가 좀 더 재치가 있고 좀 더 수익 내는데 좀 더 노련하게 핀셋 매매를 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그젝스도 한번 볼게요. 이그젝스도 참 아래 위로 많이 흔들었는데 대략 이제 이 자리가 눈에 보이네요. 결국 이런 차트들은 고점을 형성하고 나는데 여기를 두드리다가 여기를 다시 터치하고 여기를 올려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. 그게 가장 큰 문제죠. 자, 근데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거래가 이제 가장 여기 제일 많이 터졌어요. 근데 원래 굉장히 큰 거래가 터진 자리가 있습니다. 자, 그때가 이 자리죠. 네, 이 자리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점의 자리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의 고점의 자리를 또 이렇게 그어보니까 이전에 저항과 지지가 많이 되었던 자리네요. 그러면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의 위치입니다. 자, 밑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바닥에 선을 그었고요. 자, 고점 한 번, 두 번 매물대 들였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두드렸는데 강하게 치고,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빵 터지는 걸 봤을 때는 이거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할 만한 그런 큰 돈이 들어왔고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러면 단기적으로 누리는 건 이거는 하락이 아니라 이 파동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,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. 자, 결국에는 이제 터치하고 그 위에까지 올려냈습니다. 이래 큰 거래가 터졌는데 당연히 올라가겠죠. 그죠?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 단기 매매를 하는 그 일단은 기준으로 삼고 이 영상을 제가 진짜 만드는 거니까요. 자, 이 캔들의 기준을 본다면은 이 시가가 이쯤이고 그 다음에 5일선도 대략 이쯤입니다. 결국 시가와 5일선 자리는 대략 이런 자리인데 이 자리가 오면은 매수를 해 볼 만하다, 싸다, 이제 이런 느낌이죠. 자,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캔들의 이 종가에도 시초가나 이런 저점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. 자, 둘째 날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자,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이전에 두드렸던 이 고점의 자리까지 불과 며칠 만에 쭉 당겨서 퍼센테지로 한번 수치를 표시해 보니까 무려 이제 17% 이상,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세금 빼고 이것저것 뭐 하면은 15%, 12%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네요. 며칠 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7일 만에입니다. 7일 만에. 네. 그리고 만약에 이
매물을 소화했고 충분히 여기는 뚫고 올라갈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그거를 믿고 있다면 좀 더 들고 있는 전략을 해서 이 상단에 뻥 뚫려 있는 이 자리를 한번 또 노려봐야 되겠죠. 자,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고점을 향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10%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파인텍 한번 볼까요? 파인텍 봅니다. 자, 파인텍도 보니까 자,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자, 고점을 크게 만들고 난 뒤에 쭉 떨어지고 있어요. 대략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 수 있잖아요. 아, 이렇게 대충 떨어지고 있구나. 이 매물대구나. 어떤 추세 상단은 저항이죠. 자, 이제 큰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난 뒤에 자, 대략 이제 이런 높이가 거래 대금의 가장 높은 높이인데 자, 쭉 가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양이 나오죠. 아, 여기가 이제 항상 두드리는 이 고점의 자리구나. 지지와 저항이 되는 자리구나. 1900원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닥권이고요. 계속 가다가 거래가 뻥 터집니다. 거래가 뻥 터지죠. 이전에 나왔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와 함께 윗꼬리가 크게 치면서 이 전 고점을 땅 치는데 매물을 소화해내는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죠. 근데 이 거래가 크게 터졌다는 거는 여기를 돌파할 확률이 지금 미래에 이제 앞으로 좀 높다라고 보여지죠.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기준 캔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시가나 혹은 5일선 가격 그러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. 자, 시가나 5일선 가격 대략 이 자리죠. 그러면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이 자리 안에 나오면은 우리가 한 매수해 볼만 하다라는 건데 이 자리에 매수가 가능하냐는 거죠. 근데 가능하지가 않았어요. 근데 사실 네, 그러면 이것도 땀을 흘리면서 아 이거 못 샀네 못 할 수 있죠. 네, 자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할게요. 그렇지만 대략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잖아요, 그죠? 요 정도는 좀 우리가 봐줍시다. 진짜 요 정도는 정말 봐줍시다. 네, 그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요 정도는 정말 봐줍시다. 네, 요 밑에서 또 조금 더 살 수 있잖아요, 그죠? 나눠서 자 여기서 매수했을 때 자 결국 이 고점까지 이 고점 터치하는 자리까지 자 이 자리까지 터치하지 못하더라도 대략 이런 자리까지 네.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인데 끼워 맞추기 아니죠. 이 정도 유도리 이렇게 유도리를 하면 안 되겠죠. 이 한국말이 아니니까. 이 정도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. 네, 고점까지 15%인데 15% 아니라도 한 10%, 한 8%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9일 만에, 그죠? 9일 만에 수익이 날 수 있던 자리고,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제가 눌림목 그 매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또 만들었어요. 지난 또 며칠 전에. 자, 그게 뭐냐? 이 고점이 형성되고 저점이 형성됐어요. 다시 고점이 형성되고 저점이 형성되는데 이 전 저점 무렵까지 여기 이제 터치가 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돌려지는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자, 언제냐면 이것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이 전 저점을 터치하고 난 뒤에 첫 번째 5일선을 통과한 캔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부터. 왜 첫 번째에서 매수하면 안 되냐면요.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올랐고,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잖아요. 자, 근데, 자, 밑에까지 눌렀다가, 자, 여기까지 못 올리고,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최소한 그 5일선 아래 이전 저점을 터치하고 난 뒤에 첫 번째 5일선을 올리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 5일선 올리는 자리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5일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자리에 캔들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돌파하면 그 다음날 5일선 자리 이 캔들의 5일선 자리쯤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.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. 네. 근데 얘는 주지 않았죠. 얘는 주지 않았어요. 어쨌든 뭐 대충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도 할 수 있죠.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세요, 제발. 네. 제발 1% 정도, 1.5% 정도의 융통성은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발입니다. 자, 여기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거죠.
자, 이런 것도 한번 좀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. 어, 좀 웃기게 이야기를 했지만은, 어,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그 바닥을 다지는 거일 뿐입니다. 이제 이 후에 수익을 내는 거는 결국 이 차트를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밥을 떠서 재료를 사오면은 그 반찬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본인이고, 더 이렇게 영양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맛있게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여기서 단기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여기서 또 살을 못 해가지고 테마도 같이 보고 수급도 보고, 그리고 이 테마의 대장주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좀 더 이렇게 능동적인 그런 매매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뭐 이런 것까진 바라지 않겠습니다. 많은 수익이 나시고,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